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발 알기 왈가알기의 유영호입니다. 네, 김연입니다. 네, 홍광철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 들어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얼마 전에는 그 탈북자 지성호 씨가 그 영입 1호로 그 자유한국당 1호 영입 인사로 받아들여졌고, 또 이번에는 태영호 전 영국공사가 지역구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로 출마한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됐고, 오늘은 또 보니까 그 김성민 씨가 그 남북통일당인가 아예 탈북자들 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그 제일 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 영국공사 태영호 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가 탈북하는 과정이며 그가 어떻게 북에서 생활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뭐 태영호 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쭉 한번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출마하면서 다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다뤄보는 것이 적절한 주제일 듯해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태영호 씨는 태영호 씨 탈북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그 홍광철 씨가 그 책이라 그래야 되나? 아직 출판을 안 했지만 그런 거 썼으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태영호 씨는 1962년 7월 25일 평양시에서 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평양 외국어 학원 입학했고 2학년 시기에 중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리고 80년도에 돌아오게 되죠. 예. 그래서 뭐 국제관계대학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어쨌든 국제관계대학 그다음에 베이징 그 외국어 대학 졸업하고 북한 예무성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의 쭉 이력을 자세하게 뭐 그건 언론 인터넷에 요즘 인터넷 시대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고 네. 간단히 우리가 문제점이라거나 의혹을 가질 만한 것들, 그의 발언과 실제 행동, 뭐 탈북 이유, 지금 몇몇 가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일단 북에서는 태영호 씨가 범죄자라고 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국가 자금을 횡령했다. 그 다음에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강간범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태영호 공사를 그렇죠. 당시 소환 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2016년 6월에 예. 소환 지시를 내렸죠. 소환 지시 내리고 그 가족들 여권을 다 압수했다고 그 발표됐습니다. 그랬는데 7월 12일에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했고 그다음에 그 7월 10일 어쨌든 전후로 해서 이 태영호 씨가 망명하게 되죠. 그 망명도 또 뭐 또 요란하게 한다. 네. 공군기 2대의 호위 속에 그 비행기 타고 했거든요. 네. 요란하게 했죠. 요란하게 할 때도 그 어쨌든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보게 되면 그 태영호 씨가 그 이렇게 그 비행기 타러 갈 때 그 영국 정보기관 그 사람들이 어쨌든 호의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 보고 그 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우기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그 안에는 그 무슨 마트? 예, 막스 앤 스펜서라고 유명한 그 대형마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뭐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거기 들려야 된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테니스 채도 그 뭐 짐버터레스에 문제였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망명을 성공하냐 못하냐, 만약에 잡히면은 진짜 자기 말 맞다나 사형되고 그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여가라 그래야 되나 뭐 사치품 구매하는 이런 거에 신경을 쓸 정도로 흔히 그러죠. 그 어쨌든 언론에 나와 있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 다른 나라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면서도 그런 반역자들은 그 납치해가지고 간다. 이게 흔히 알려져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태영호 보게 되면 6월에 소환 지시를 받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그 이런 뭐 골프장에 가서 영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다음에 어쨌든 7월 12일 전후해서 어쨌든 그 망명하게 된다. 미국 CIA 그 관계자를 만나고 예?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거의 한 달 동안
그동안은 그 시일이 흘렀던 거죠. 예. 근데 이렇게 그 북에서 왜 납치하지 않았을까? 마지막까지 믿은 거죠. 마지막 한 가닥 믿었나? 인간이 되기를 아니요, 믿었을 그거는 거죠. 좀 다릅니다. 제가 본 자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영국 그 썬데이 익스프레스의 영국 일간지에 보도가 된 내용들이에요. 예. 예, 보도가 된 내용들인데 아까 여권을 압수했다는 건 탈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권을 네.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영호를 체포하지 못한 것은 영국 정보기관과 만나서 영국 정보기관이 자기네 안전가옥으로 피신시킨 거라는 식으로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에서는 소환 조치를 내렸고 태영호를 체포하려고 할 땐 태영호가 없는 거죠. 어디인지 모르는 거지.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보면 북에서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자금 횡령, 국가비밀 누설, 미성년자 강간.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가기밀 누설, 공금 횡령 예.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태영호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태영호의 친구죠. 예? 그 친구로 지내던 이 사람이 그 스티븐 에반스라는 에반스 기자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전 BBC 기자죠. 예, 예. 그분이 망명난내 북한 친구라는 그런 그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태영호는 영국에 살 때 중산층처럼 살았답니다.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골프를 즐기고 테니스를 즐기고. 그런데 태영호의 그 말에 의하면 영국 공산당 그 강연 때 말했답니다. 자기 그 생활비는 월급이 1,400파운드라고. 그러니까 1,400파운드게 되면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영국은 우리보다 GDP가 높죠. 예. 그리고 물가도 그만큼 비싸거든요. GDP가 높은 대신. 그런데 영국에서 200만 원 가지고 중산층처럼 못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 월급으로 중산층처럼 살기 위해서는 뭔가 어디선가 돈줄이도 따르는 그럼요. 거다. 돈줄이 성금다. 그러니까 국가 자금을 횡령했거나, 예? 공금을 횡령했거나, 그러지 않으면 국가 비밀을 팔아먹고 돈을 받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한 이런 그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아니 국가 기밀 누설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확인이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렇죠. 일단 CIA하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국가 기밀 어떤 걸 넘겨줬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어쨌든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고. 근데 공금횡령 부분에서는 바로 태영호 씨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고 이 과정에서 바로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문제 삼은 적이 있어요. 664억 원, 580만 불을 즉 북한 대사관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소식통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서 공금 횡령했던 거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언론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게 국정원에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태영호가 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 국정원은 그랬죠.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지금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64억을 돈가방 들고 오는 세상인가요? 돈 당연히 안 가져오죠. 어디 뭐 은행에 넣어놨겠죠. 당연하죠. 어쨌든 그때 이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일보를 단독 보도로 시작해서 공금횡령이 문제되면서 국정원은 기자회견에서 태영호는 현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김연희 씨가 하신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영국 그 정보기관이 CIA를 통해 갖고 미국 정보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태영호를 이 서울로 데려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보면 썬데이 익스프레스 보도에 의하면 태영호에게 미국을 선택할지 한국을 선택할지 그건 네 마음에 따르겠다라고 백지위임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태영호는 어쨌든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거기서 한국을 선택한 거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태영호를 참 다시 여기 어떤 이런 의혹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해명되지 않은 속에서 태영호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요번에 그것도 지역구 후보로 강남 뭐 갑인지 을인지 어디 출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부모가 생명과 이름을 주었다고 해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짐승과 다른 게 사람은 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의 양심과 의리 이게 인간의 가져야 할 그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태영호가 거기서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범죄를 했든지 간에 어떤 개인 인간으로 사는 건 괜찮은데 나와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어느 서울의 어느 지구를 인민들의 생활을 발굴해서 이런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거에 나서서. 그러니까 그런 그 지구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 선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어떤 뭐 편리라든가 뭐든 정책이 나올 거고. 근데 우리가 하나도 이 사람이 이때까지 지나갔던 생활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에 어떻게 살았든 무슨 말을 하든 우선 해명부터는 해야 된다. 태영호가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가천선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잘해보려고 합니다. 한다면 믿어줘야죠. 우리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명은 해야 됩니다. 과거 청산이 없이 내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과거 청산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 사람 처음 왔을 때 기순한 기본 계기가 자녀 기부경과 교육 문제였다. 교육 문제였다라고. 자녀 교육 문제였다. 예, 이렇게 나와 국정원에서 있는데. 그렇게 발표를 그렇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유수랑 이거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자회견 했잖아요. 오자마자 뭐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요. 내 자식들이 북에서 너애처럼 사는 생활을 나는 벌 수 없다. 그래서 너의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싶어서 자식들 때문에 여기에 남한 길을 택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반 남쪽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북은 뭐 특권층이 사는 세상이고 뭐 정말 그 특권층은 뭐 별나라 사는 것처럼 정말 잘 먹고 잘 산다 하는데 그럼 북에서 산다는 특권층은 대체로 남쪽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권층은 뭘까?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북의 특권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몇십 년을 해외 국가가 인정한 외교 일꾼으로 살던 사람의 자식이 북에서 너의 생활을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저도 그렇죠. 저도 그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 자기 지난 기간에 네. 북에서 살 때 그 지난 기간에 그 가오들을 그렇죠. 털어놓고.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저처럼 당연하죠. 저는 북한에 살 때 세 번 장가 갔고. 예, 그 세번 장가 부러는 안 하잖아요. 불어 안 해. 부러워해야 되겠는데. 남자들은 부러워해 그런 거. 그런가? 근데 안 부러워한다 그러던데. 그리고 저 그랬습니다. 사람들 탈북도 시켜주고 탈북자 가족들이 그 북한에 보내는 뭐 송금도 받아주고 이러다가 제가 꼬리와 앞에 도망쳤거든요. 제가 늘 강연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개가청산한 거죠. 우리 장균 여사님 그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죠. 개가청산이었다고. 예? 그 북에 있을 때는 미국의 CIA 이렇게 정보도 넘겨주고 제가 그러던 사람입니다. 무섭네. 예, 그게 개가청산하지 않았습니까? 개가청산에서 이게 너무나 북에 대한 북을 너무 악마하고 왜곡된 정보들을 이렇게 흘리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격분해서 이렇게 이 방송하게 된 거죠. 예. 예? 이렇게 저처럼 개가청산하고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 잘못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태영호가 태영을 까자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정치에 뛰어들려고 생각했다면 북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건금횡령, 그다음에 뭐지? 비밀 누설, 그다음에 미성년자 강간. 정확히 그거 다 믿지 못하겠다 우리. 본인이 해명을 하라. 그러는 거죠. 그건 사실 확인을 한번 북쪽하고 같이 확인을 해봐야 확인해야죠. 국회의원 나서려면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그 북에서 영국에 네. 그 자료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겠죠. 범죄 소명을. 네, 그러니까 범죄인도 받자니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소환해라라고 했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영국인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북하고 그 연계를 안 가지더라도 네. 영국하고만 연계 가지도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가 객관적으로 이게 확인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무조건 확인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국회 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예요?
몸싸움하고 개싸움하고 이런 분위기가 더 많거든요. 국회 하게 되면 항상 만나서 뭘 던지고 싸움하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국회 정치로 나서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성추행했다가 해서 우리 어느 의원님도 뭐 처벌받은 거 있죠? 글쎄. 성추행으로 해서 했잖아요. 근데 성추행도 아니라 미성년자 강간했다면 이게 진짜라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내세울 수 있고 글쎄 뭐 그러냐. 이거는 좀 확인하기는 어려워. 어쨌든 북쪽에서는 그 미성년자 강간이 그 저기 어디냐 북한 자료연구센터 가면 자료가 있어요. 네. 북한 그 거짓과 진실이라는 책자로 쭉 그 태영호 몇몇 그 탈북자들에 대한 북에서 뭐 비난하는다 그래야 되나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저 대동강 유보도에서 영국이 오기 바로 직전에 대동강 유보도에서 여중생을 중학생 자기 막내 아들 둘째 아들보다도 어린 여학생을 쉽게 말하면 꼬셔갖고 뭐 이렇게 자단 호텔에 데려가서 환각제를 먹이고 이렇게 강간을 했다 이런 식인 건데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거기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근데 뭐 이거는 좀 참 해명이라고도 참 애매할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도. 근데 그건 자체가 그래도 여기 와서 했던 태영호가 했던 것 중에 좀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하면 웃기지 황당한 거는 그 3층 서기실의 암호 네. 그 책에서 그건 여기 온 뒤거든요. 온 뒤인데 거기서도 우리가 지난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그 전부터도 확인됐지만 그게 이제 허위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현송월이 처형되고 은하수 학단이 처형됐다는 거. 그 책에서 여전히 은하수 학단이 처형됐다라고 태영호는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이 책이 2018년 5월인가 어쨌든 그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송월 단장이 얼굴을 내밀고 평창까지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술인대에 나와서 토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마치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김경희 예, 예. 그 대역 내서 예,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현송월이 지금 대역으로 온 거 아닌가 여기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의사대로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게 국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은 개개의 자기 그 입법기관으로서 자기 임무로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자격 미달인 사람, 네? 그리고 태영호 자체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출마 기자회견 할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토의 땅으로부터 왔다고 자기는. 근데 태영호는 동토의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북에서 살면서 받을 그 배려는 다 받고 살았고 그렇죠. 애들 자체도 받을 배려는 다 받았어요 북에서.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내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사람은 북에서 살면서 북 당과 정권에 충성을 다했고 저는 또 북에서 살면서 또 그 반대의 길을 걷다가 남한에 와서 또 반대의 길을 꼭 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우리 둘은 상극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예? 동토의 땅으로 왔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예? 이렇게 해서 그 통일의 길로 가야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전에 그 사람이 걸은 행적은 그와 정반대되는 길을 걸었거든요. 북을 악마하고 김정은 최고 지도자 뭐 나쁜 놈이다 노상 이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야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또 협력과 이해 길로 가리라고는 그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좀 불쌍해요. 태영호나 지성호도 따르고 태영호가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북에서 그래도 국가의 당의 큰 신임, 가장 큰 신임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일정한 위치가 있었던 사람인데 남쪽에 와서는 이 정치 분단 세력에 그냥 어리광대 장난감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인간이 저놈이나 이름 같은 걸 이제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의 장난감으로 어리광대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회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거기 뭐라고 말할 사람은 아니지만 남북 통일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이게 뭘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서로를 비난하는 통일 못하죠. 그쵸. 통일당이라 하지 말고 뭐 분단당이라 하는 만들든지 그래야죠. 그 태용호 동생도 그렇고 가족들도 사실 다 지금 저기 태용호의 부인 오해선도 그렇고 그들의 가족도 그렇고 다 이 우리 같은 한 형제 내 자식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예 참 그 태용호 같은 경우는 그 거짓과 진실의 책에서 보면은 또 우리는 지금 미성년자 강간만 얘기가 있는데 거짓과 진실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미성년자 강간 문제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성명을 거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또 한 여자를 강간한 사건이 있는데 심정심이라고 구체적 이름까지 거명을 했더라고. 그래서는 그 황해북도 사리원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인터뷰하고 그 여자도 이제 불법적인 이 뭐라 그래 행동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물건 뭐 이런 거 해갖고 나중에 처벌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태용호하고 엮여서 태용호가 나름대로 당시 직위가 있으니까 편의를 봐주고 뭐 이러면서 그 편의를 위해서 그 여자도 그 태용호한테 호텔에 끌려가서 이제 그런 성추행 당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뭐지 북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태용호 그 선데이 익스프레스진이 쭉 보면 태용호는 쉽게 말하면 북에서 얘기하는 것과 선데이 익스프레스지 그 자료에 의하면은 태용호는 되게 그 색을 밝히는 거와 그다음에 골프광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골프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친 듯이 좋아하나 보더라고 골프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한국에 오는 그 순간에도 영국을 탈출하는 그 순간에도 골프채를 다 챙기고. 예. 어쨌든 뭐 태용호 씨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나왔던 그 탈북 이후에 여기서 언론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그래서 클리어하게 자기를 해명하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속에서 실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일단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출마한다면 계속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여태까지 언론에서 문제됐던 것들이 끊임없이 선거 기간 동안 또 이렇게 나오면서 거의 진흙탕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태용호 씨에 대해서는 이번은 태용호 씨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일단 태용호 씨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